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존재한다면 삭제인데 존재한다면은 조건이에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드랍 데이터 베이스 근데 존재한다면 조건이 있으니까 exist 데이터베이스 이름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선택은 use고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입니다. 테이블 생성. 그럼 뼈대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DDL DDL이죠. 데이터 정의어니까 이 테이블의 컬럼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ID,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칼럼 4개 있어야 하니까 썼던 거고 그럼 이제 각 칼럼별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써주자면 얘는 int 데이터 그리고 이거는 데이트 타임이죠.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바디는 텍스트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거 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거 구조 보면 알겠지만 길이라고 나와요. 길이.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뭐지? 어 신텍스? 잠깐만. 캐릭터 한번 찾아보죠. 문법 에러인 것 같기는 한데 create 생성할지 안 썼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고 테이블 조회는 select죠. 아직 넣어준 데이터 없으니까 비어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넣을 때는 insert into now라는 현재 시간을 구해오는 함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 id에 대한 건 안 써져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성공은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 만들 때 어땠어요? 그냥 정수만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뭐 뒤에 제약사항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냥 널값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실행했으면 널 값이 두 개 들어가 있고 이러면 구분할 수가 없겠죠. 대신에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날짜잖아요. 시간이 다르죠.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쓴 글의 그 작성 시간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이 아이디 컬럼의 정보를 바꾸는 게 낫다는 거죠. 컬럼 정보를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모디파이 컬럼 해주면 돼요. 난널로. 경고가 두 개 나왔죠? 경고가 나온 이유는 유니크 이런 거 없죠. 원래 널이었던 게 두 개였어요. 근데 난널이잖아요. 그러면 정수 기본값으로 0을 선택해서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둘 다 널이니까. 지금 상황이랑 전의 상황 달라진 점은 그냥 널이 아닌 것 뿐이지 구분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PK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에는 이제 여기다가 유니크라고 추가했죠? 이렇게 안 하고 add라고 있어요. add 프라이머리 키 인자로 아이디를 준다면 뭐라고 하죠? 듀플리케이트가 나와 있고 0이라고 있는 게 아이디에 0 두 개잖아요. 겹치니까 이미 겹치는 상태에서 프라이머리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0이 0 때문에 겹쳐서 뭐라고 하는 거면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아이디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디는 1로 바꾸는데 리미트 1이라고 해주면 위에서 첫 번째 거 하나만 바뀔 거고 실행을 해보면은 위에서 하나 바뀌어 있죠. 근데 0번 글도 좀 이상하죠. 보통 0 안 쓰고 1번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0으로 돼 있는 거를 2로 바꿀 겁니다. 이때는 아이디를 2로 세팅해주고 where절로 아이디가 0인 거라고 써준다면 0에서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조를 확인해 보자면
아이디에 어때요? 식별자로 쓰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는 난널로 해놨고 키도 PK도 아니고 언사인드도 아니고 아직 모자란 게 많죠. 일단 PK 다시 중복되는 거 해결했으니까 실행해 놓고 구조 확인해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동 증가도 해놔야 되고 이해되시죠? 어, 자동 증가 걸면 되고 근데 자동 증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 인서트 하려고 하면 어때요?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럼 방금 추가한 게시글의 아이디는 몇 번이 될까요? 그냥 보면 되죠. 0번이죠. 아이디를 안 정해줬어요. 근데 아이디 컬럼은 난널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값인 0으로 알아서 매기는 거고 이 상태로 또 한 번 하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아이디는 이미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죠. 음. 그래서 아이디 값이 일일이 증가하면 좋겠어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썼죠. 자동 증가. 아이디 오토 인크리먼트 어, 언사인드? 언사인드도 추가하죠. 언사인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해당 칼럼이 PK일 때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류가 발생했죠. 뭐 문법 문제라고는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0 때문입니다. 0.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테이블의 구조를 보세요. 일단 음,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 비었을 거니까 실행했을 때 이 언사인드가 음,
그러면 이제 구조 봤을 때 잘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컬럼도 널러블하지 않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데이트 얘는 데이트 타임이죠. 인수인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증가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이틀 바디 컬럼은 낱널만 있으면 되죠. 타이틀은 캐릭터 200 그리고 바디는 텍스트. 그러면 무사히 낱널 적용됐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정한 컬럼에 내용을 빼놓고 인서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널러블 해지지가 않았어요. 언사인드는 위에서 했으니까 코드만 써놓을게요. 언사인드 작성자 칼럼 타이틀 칼럼 다음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하고 나서 구조 확인했을 때 타이틀 밑에 라이터가 있겠죠? 이거는 쉽죠? 칼럼 추가하는 거니까 애드 칼럼 해놓고 칼럼의 이름을 라이터로 해놓고 얘는 캐릭터 100 이러고 말면 안 되죠? 이러면 맨 밑에 추가되니까 애프터 타이틀이라고 써줘야 타이틀 다음에 추가됩니다. 추가됐고요. 다음에 이제 라이터 컬럼 이름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거. 여기서 add 컬럼이 아니라 change 컬럼 그리고 기존의 이름을 변경할 이름 옆에다가 써야 돼요. 변경할 이름을 기존의 컬럼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닉네임으로 변경됐죠. 그리고 이때는 모디파이가 아닙니다. 체인지예요. 속성을 변경하는 거니까. 근데 변경하는 거는 객체 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선택하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지울 수 있어요. 변경하고 나면 여기 저장 있죠? 이 버튼을 눌러야 저장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닉네임의 칼럼 위치 바디 밑으로 보내는 거 요거는 모디파이 써야죠. 모디파이 컬럼 닉네임 이거를 밑으로 가는 거니까 애프터 바디라고 써주기만 하면 옮겨졌죠?
다음에 조회수 칼럼 추가한 뒤에 삭제하는 거. 애드 칼럼 추가하고 조회수는 숫자니까 인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음수인 조회수는 없죠. 그리고 어디 밑에 어디 다음으로 추가하라 이런 게 없으니까 애프터나 퍼스트 이런 거 있을 필요 없고. 음. 그럼 추가됐어요. 삭제는 드랍 컬럼입니다. 드랍 컬럼. 그리고 여기는 컬럼의 이름만 써주면 돼요. 삭제하는 마당에 옵션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다시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없죠? 그리고 뭐 다시 추가하라고 하니까 실행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는 일단 데이터가 없네요. 아무것도. 그리고 얘네들 컬럼은 전부 다 낱널이에요. 일단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인서트를 할 건데 여기다 하지 말고 그 전에 추가했던 거 있죠? 이거 이거를 2번 정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회했을 때 닉네임 비어있죠? 히트도 낱널이라서 기본값으로 0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이 닉네임을 채워 넣을 겁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셋 닉네임은 무명이라고 해 놓고 닉네임이 이런 상태이거나 닉네임이 is null 이런 거. 둘 다 없다는 상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백인 것과 null은 서로 달라요. 보통 이제 빈칸인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수업 페이지 보면은 웨어절에 여러 가지 조건을 AND나 OR로 엮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웨어절의 조건 여러 개 명시 가능한데 그 조건 여러 개는 AND나 OR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엮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OR의 경우는 앞과 뒤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실행되고 AND는 동시에 앞뒤 조건이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무명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 비어있는 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바뀌어져 있죠. 지금 뭐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적절하게 두 가지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테이블의 컬럼을 다루는 데 집중했고,
이것도 정답 올려드릴 거고요. 좀 여러 가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우 있죠. 이 문제에 나온 이런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할 때 정답을 보면서 해도 돼요. 왜냐면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DML, DDL, 뭐 DCL, DCL은 안 했지만 이 두 가지 차이 구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정답 안 보고 해도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면은 정답 보고 하면서 DML은 뭐고 DDL은 뭔지 감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ML, DDL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은 좋을 건 없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 해볼게요. 아티클 테이블에 set 레지데이트는 now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는 복사할게요 그냥. 이렇게 아이디는 안 써도 되죠 이제 자동 증가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가하는 데이터 일괄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추가했어요. 그러면 잘 추가됐는지. 추가됐죠? 여기서 이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주는 거. 이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오더바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 먼저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데이터가 이 정도 있잖아요. 6개. 오더바이를 뭘로 기준으로 할지, 오더바이 뒤에 나오는 이 칼럼 이름, 그러면 칼럼 이름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디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실행한 건데 지금 별 효과 없죠? 변화 없죠? 이게 왜냐면 오더바이 얘 디폴트 값은 오름차순입니다. ASC라고 해서 어센딩. 어센딩이 디폴트 값이에요. 대신에 내림차순인 DSC를 쓴다면 아이디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거 보이죠? 디폴트가 어센딩, 디폴트 아닌 게 디센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회수니까 조회수 칼럼을 기준으로
상위 3개, 그러니까 많은 것부터 3개 보여주면 되니까, 이게 만약에 조회수라고 했으면 아이디를 아니다, 조회수니까 그냥 여기로 보자.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순서대로 많은 거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회수가 100이 제일 많고 55가 그 다음이고 10이 그 다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나옵니다. 보려는 거는 3개만 보여주면 되니까 리미트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렬해 놓은 거를 위에서부터 3개만 뽑아 버리면 이것만 나오는 거죠. 맞죠? 오더바이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주는 것. 일단은 웨어 조건절 해가지고 닉네임이 홍길동인 것만 보려고 한다면 홍길동이 쓴 거 2개밖에 없죠. 이 2개만 나옵니다. 근데 홍길로 시작하는 힌트는 like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홍길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닉네임 중에서 홍길로 시작하는 이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홍길로 시작하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전체 보면은 홍길로 시작하는 게 이름 2개밖에 없으니까 닉네임은 홍길동, 오어, 홍길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홍길 이 자리에 뭐 다른 이름이 올 수도 있죠. 뭐 준원, 뭐 채헌, 홍길금 뭐 이런 거, 이런 이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다 오어로 써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like 특정 키워드 퍼센트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주는 거. 일단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조회수에 대한 거니까 컬럼은 뭐여야 될까요? 히트에 관한 거죠. 히트 10 이상 55 이하. 10 이상이면서 55 이하인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엔드 써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10 이상 55 이하인 것들만 보여주죠. 그리고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 퍼센트 이용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쓰면은 임으로 시작하는 임꺽정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동으로 끝나는 그러면
이 퍼센트 사이에 길이 들어가 있으면 앞뒤로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글자를 포함하는 걸 전부 다 찾아냅니다. 여기를 동으로 해본다면 동을 포함하는 거니까 뒤에 있어도 어쨌든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왔죠? 그러면 명이라고 하면은 무명이 나오는 거고, 이거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신경 써야 할 칼럼이 두 개죠. 닉네임이랑 히트. 조건절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명이 아닌 것. 일단 조회수가 50 이하면은 히트 5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무명은 어때요? 일단 작성자니까 닉네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무명 아니고니까 뭐뭐이고 엔드로 써주면 되고, 이 중간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고를 아니라고, 아니라는 표현을 뭘로 써줘야 될까요? 뭐 힌트 나와 있어서 알겠지만 이걸로 써도 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꺽쇠 있죠. 어,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작성자가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거, 이거는 뭐 쉽죠? 5어니까 5어고, 작성자 무명이면 대인연산자가 아닙니다. 어, 여기에서는 SQL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가 대인연산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명이거나, 그러면 무명인 거 보여주고 또 조회수가 50 이하인 거 보여주죠. 그러면 55짜리가 두 개 있었고 100짜리가 한 개 있고 0이 두 개 있고 10이 두 개 있었으니까 이것만 보여주는 거 맞죠? 음. 그리고 이름이 무명인 것도 보여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5어일 경우에는 앞뒤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잘 뽑을 수가 있습니다.